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배경과 검찰의 수사 전망까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린 내용은 과세 자료를 확보했다는 내용이고 최근에 청구해서 기각당한 거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이제 제출받기 위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수사기관에서. 네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과세 자료가 됐건 아니면 회계 자료 장부들이 되었건 예.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보통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그렇게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 예. 구속영장은 조금 더 이 구속의 어떤 필요나 구속의 사유를 엄격하게 보는데 예. 그것과 달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예. 그 자료를 내는 사람의 어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범죄 사유가 어느 정도 소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주는데 예. 이례적으로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해서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역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일단은 뭐 가세 자료를 확보하면서 좀 기초 조사부터 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한 그 배경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청구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윤석열 총장 부인이 경영하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가 2019년 6월에 있었는데요. 협찬 기업이 처음에 4개였다가 16개로 불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2019년 7월이거든요. 예. 6월이면 이제 한창 뭐 확정될 때는 아니지만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인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있을 정도의 시점인데 이렇게 이제 협찬 기업이 늘어난 것이 예. 모종의 어떤 뭐 거래라든지 또 뇌물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러한 혐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은 정황에 대한 의심 수준인 것이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아마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막히니까 그 중에서도 더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세 조사 이 예. 부분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앞서서 이호영 변호사께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영장 기각 사유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주요 증거들에 대한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에는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라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이라고 아까 평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사유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사유를 저런 처음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건 저는 처음 봤고 예. 근데 어쨌든 그것을 해석을 하자면 예. 모든 그런 압수수색의 대상물인 증거 자료는 이미 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제출을 할 수도 있음에도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예. 다시 말해서 이미 제출을 했을 때 예. 이것이 범죄의 주요 증거가 되는 것을 피의자나 관계인들이 알면 대개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취지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인데 예. 법원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혐의가 이제 맞는지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떤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런 범죄 혐의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검찰이 청구한 그러한 어떤 대상이 되는 자료들은 증거 인멸하기가 어렵다. 예. 예를 들어서 과세 자료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이미 다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굳이 그것을 압수수색이 아니라 어차피 뭐 국세청이나 회사로부터 얼마든지 이미 제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굳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하나 본 것이 첫 번째. 그게 바로 이제 이미 제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 거고, 그다음에 법익 침해가 이제 우려된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당연히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익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법적인 보호 이익, 뭐 주거의 안녕일 수도 있고 회사의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법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사례는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거나 혹은 뭐 기각됐을 때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어떤 큰 축이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급성, 뭐 밀행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법조인들께서 거론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사를 하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다라는 사유였는데 지금 이제 기각 사유를 보니까 그것 또한 이례적이라는 이호영 변호사 평가를 해주셨는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거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상당한 사유를 확보했느냐 이 부분에서 글쎄요 뭐 판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것을 증거라든지 정황으로 제시했는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도 이제 가늠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잘 일어나지 않는 영장 기각이 일어난 이상은 좀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 결과론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뿐이겠고요. 다만 이제 이 수사를 둘러싼 맥락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하게 느껴졌었던 특수부서죠. 반부패 수사 2부로 사건이 배당되면서 사건에 쏠리는 그 이목이랄까 조명 이런 것들이 커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어떤 울산시장 개입 의혹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속 수사가 미진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비 효과로 그 부분은 이렇게 잘 안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키워서 수사를 했는데 막상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되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사후적인 평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이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법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역시 법원이 어떤 사유로 이것을 기각하게 된 건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녀가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가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이사로 선임된 것이 특혜다. 스펙 쌓기 특혜다. 무언가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인데 그러한 의혹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면 그 회사나 어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정말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곳에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자택에 그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주거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돼서는 영장이 이게 제가 이 케이스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대부분 다 기각이 된 상황이라서 이 케이스를 많이 이제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례에 비춰봐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고 뭐 그런 평가를 일부 여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보자면 양쪽 다 뭐 입시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의문은 분명히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쪽 같은 경우는 의혹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았고 또 언론 보도가 많이 검찰 수사 이전에 진척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특히 또 한편으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이목이 더 많이 집중되었었다라고 하는 차이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도 뭐 어쨌든 영장 발부라는 건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 때는 그걸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조금 미진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든지 또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됐다가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영장을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교적 조금 더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자택, 주거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불리하지 않았나. 조 전 장관 때도 처음부터는 거주지를 포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각종 기관이나
업체 등부터 먼저 수사를 한 다음에 좁혀나가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단계적으로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기각된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중앙지검이 재청구에 나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재청구를 안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재청구를 안 하면은 검찰 스스로 예. 뭐 필요도 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할 것 같고 그러면은 재청구했을 때 또 기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압수수색의 어떤 필요성을 소명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보강해서 좀 재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본인 SNS에 올렸는데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해라. 언제든 출두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소환하면 출두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비판하면서 언제든 소환하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좀 전달해 드리고요.